지금 법률적인 문제로 안철수 후보는 그 대통령실의 익명의 관계자가 얘기한다든지 가령 윤심은 안철수에게 있지 않다. 윤심은 안철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또 여의도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찾아가서 또 이제 그 안철수 의원한테 무례하다. 윤심파리를 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국정 운영의 방관자이고 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경선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 공직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그것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만 적용이 된다. 법률적으로는 당내 선거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국정운영 파트너인 여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그래 과거의 대통령들은 비공식적으로 뭐 관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이런 비판도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용사에는 대통령실하고 아무튼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후보 왜 이렇게 엄청난 틈이 벌어지고 말았을까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그 친윤 진영에서는 안철수 못 믿겠다 이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겪어온 안철수로 보건대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만약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친윤 진영에서는 첫 번째 인수위원회 때 얘기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장관 후보자 명단을 만들 때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인수위원장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 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는 국무총리를 맡기려고 했었다. 국무총리 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인수위원장직을 고집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5년의 국정 운영 기조를 설계할 사람은 본인인데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장을 고집을 하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총리 제안받은 바 없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으로서 새 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도왔다. 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인수위원회가 총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4명을 3등분을 해서 이제 16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원회를 이제 지명을 하고 나머지 8명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내각에 들어간 사람을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인수위원들이 전문성 그리고 국정 이해도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1차, 2차 내각 명단 안에 안철수 쪽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하루 동안 가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아무 말 없이 출근을 안 해버린 겁니다. 인수위원장이.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때부터 이미 둘은 좀 벌어지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차라리 권영세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수위원회를 꾸리려고 했다라는 얘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입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경기지사 출마를 권유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안철수 후보가 거절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을 좀 맡아달라, 연금개혁을 좀 추진해달라, 그리고 교육부 장관, 고용부 장관 맡아서 교육 노동개혁도 좀 추진해달라, 이렇게 타진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다 거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또 집권 여당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굳혀갔다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장 때부터 이미 대통령께 당으로 돌아가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복지부 장관직도 공식 라인에 있지 않은 인사가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것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요. 시계바늘 그보다 좀 더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 때가 아니라 이른바 단일화 때, 2022년 3월 초 단일화 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의 물밑 협상을 몇 차례 깨가면서 대선 막판까지 상황을 어렵게 끌고 갔다.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는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보다는 정치 공학을 앞세운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정말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끝이 좋으니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넘어갔으니 망정이지. 작년 2월 달에 있었던 단일화 협상 뭐 합의를 했다가 자고 일어나면 깨졌다고 그러고, 또 합의했다고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 또 깨졌다고 그러고, 이 사람 말하는 거 다르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다르고, 애를 먹일 대로 먹인 거죠. 따지고 본다면 도대체 무슨 물밑 거래가 그렇게 힘이 들었던지, 그중에서 가장 애가 달았던 사람은 학을 뗀다고 그러죠. 왜?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번 단일화로 끝이다. 내 저 사람하고 다시는 어떤 손잡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단일화 과정에서 하도 애를 먹어가지고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과거에 사드 배치를 반대했고 간첩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신영복 씨를 위대한 지식인으로 평가를 했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안철수 후보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남 유권자가 과다 대표된 국민의힘 구조상 중도 확장성에서 안철수 후보를 앞서는 후보는 없다. 안철수 후보는 그간 자신이 출마한 수도권 선거에서 모두 과반 득표를 했는데 분명한 고정표가 있다고 봐야 한다.